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정말 박 대통령 탄핵 사건도 있었고, 법원, 재판에 개입했다고 해서 사법농단이라고 좌파들이 프레임 씌운 거, 이 건을 보면서도 정말 사법부도 이렇게 넘어졌구나. 참, 이제 혼자 보면서 슬프고, 이런 글을 보면서, 결국은 그 위에 있는 부장 판사들이, 이 사건 좀 어떻게 됐나. 거기에 주로 나온 거는 정은호 게이트, 네이처 리퍼블릭 그 사장이 변호사비를 한 100억인가 이렇게 주면서 그 변호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진짜 밝혔죠. 이 사람은 좀 석방을 시키려고 한 것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뇌물 먹인 것이 막 여러 사건이 된 이런 사건에 있어서 그 중에 이제 이제 재판부에서 이 사건 어떻게든지 좀 알아봐. 이렇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재판에 개입을 했다. 그리고 그 건을 가지고 법원 행정처에 올린 게 기밀 누설이 됐다. 또 좌파들 우리법 연구회 인간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움직임 좀 있는 걸 보고 야 쟤네들 왜 저러니 좀 얘네들 움직임 좀 살펴봐.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남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장한테로 올라갔는지 왜 어떻게 올라갔는지 누가 만들라고 했나 이런 서류 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게 지금 재판에 개입했다는 거. 좌파들 말하는 사법농단이라 하는 이런 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필기도 하면서 정말 말도 하면서 여러 번 썼는데 그래? 앞으로 이러면은 부장판사가 밑에 있는 판사들이 세워라 내워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못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멘붕도 하는 적도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기사가 났더라고요. 참네. 기사가 났는데 판사들이 재판을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12월 달에 재판 있고 나서 3월 달, 4월 달까지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사건 처리 기간이 4년 전보다 박 대통령 사건 나기 전이죠. 40일 늘었다고. 제가 보니까 그 박 대통령 관련 재판, 블랙리스트 재판이 지난번에 박 대통령 재판한 날 1월 14일 날 11시 박 대통령 재판이 10시였었나요? 그렇게 하고 나서 블랙리스트 재판이 11시 20분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 재판 끝나고 나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춰서 가기는 좀 힘이 들어갖고 그 재판을 가보질 못했고 11시 40분쯤 제가 갔을 때 재판은 당연히 끝났었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재판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재판이 안 열린 게 더 좋은 거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재판을 진행을 해서 형을 때리는 것보다 선고를 내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재판을 끝내는 게 훨씬 더 낫죠. 예. 그래서 그런 건 형사재판은 제가 알고 있는 형사재판은 또 그렇게 진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나고 나서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빨리 다른 일을 진행을 하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민사재판마저도 이제 이렇게 지연되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사에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 근한 남용 사건이 터진 이후 1선 재판부에서 권고 감독 자체가 없어졌다.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이거 하면은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이제 위에 있는 상급 판사가 밑에 있는 판사한테 야 그 사건 좀 어떻게 됐니 좀 보고서 좀 보내봐.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거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메모해놔야 돼요. 그거 안 했다고 재판받는 게 지금 재판부거든요. 사법농단이라서 하는 저런 재판이거든요.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아니 그게 위법인 줄 몰랐나? 그거를 말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지랄하고 있는 게 이 재판이었거든요. 사법농단이라 하는 재판에서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분들이 야 이것 좀 보고서 좀 만들어 봐봐. 그러면 지금 다 써야 돼요. 그거 누구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요구했다.
다 써놔야 돼요. 그러니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응? 그러면서 한 법원장은 개별 판사에게 사건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하는 순간 재판 개입, 직권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니 이게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그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터치를 안 한다. 참, 이런 모양이 됐답니다. 개판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법 연구에 뭐 이런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자파 성향을 가진 놈들이 자기네 새 가시하느라고 할개를 치고 그 찬란 인간들이 지금 국회 많이 들어가고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러더니 자기네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했다는 어떤 뭐 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압박을 받았는지 그거 가지고 사법농단이라고 지금 엮었고, 그러고 나서 다른 판사들도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말 안 하고 하는 거죠. 입 닥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국민들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됐다고요. 응? 자기가 재판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재판 받다 보니까 이렇게 세월에 내월아 가 사건이 안 끝나. 평생에 걸려서 재판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게 된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하면서 거부부장 성징제 폐지 방침을 밝히고 5월 2일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법원엔 성진이 없어졌다. 일을 잘해서 승진되는 게 아니라 법원장도 과거처럼 거부부장 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판사들 추천한 사람들 중에서 임명하는 법원장 추천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재판을 개판을 하든가 판사가 뭐 무슨 짓을 하든가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고과 이거 잘못하면은 이것도 직권남용으로 재판 받는다니까요. 사법농단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제 한번 잠깐 들어갔더니 그래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재판부 지금 사법부에서는 민법이라고 해갖고 민변 변호사라고 지금 사법부에서는 그 우리법 연구라고 뭐 차별을 받지 않은 날 이런 걸 따지고 있더라고요. 큰일 나죠. 이수진 보세요. 자기 실력 없어서 쫓겨났는데 내가 실력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난리치고 있고 지금 국회 들어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고 뭐가 상관없다. 너가 사상이 어떻게 되냐, 누구 선에 붙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재판에서 본 얘기가 지금 이렇게 기사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기사가 한 30대 판사는 이제는 성진도 없고 또 요직에 가려면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어야 한다는 말까지 돈다. 이게 지금 사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2019년도 재판에 가면서 제가 본 거라고요. 굳이 몸 상해 가면 일할 필요가 없지 않냐. 6시까지 딱 일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 재판할 때, 이재용 씨 재판할 때 새벽 12시, 2시까지 10시 이건 뭐 다반사였는데 가보면은 판사들이 6시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5시 45분 되면 주섬섬 해갖고 끝내버려요. 6시 전에 끝내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본 재판하고 지금 와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응? 어떤 사람들은 인권도 없이 밥 굶어가면서 굶겨가면서 재판을 하고 일주일에 4번 5번 상관없이 재판을 하고, 근데 지금은 뭐 재판받는 사람이 권리를 해가면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물론 뭐 양승 대법원장 임종원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재판받기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법부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긴 또 이해가 들었네요. 네. 이런 분위기가 법원 내에서 급속히 펴지는 상황도 맞물렸다.
한 지방 법원에서 재판 중이던 배석 판사 중 하나가 오후 6시가 되면 칼퇴근하겠다고 해서 다른 재판에 대타를 넣었다고. 판사를 대타로 넣었다고. 응? 그러면서 2019년 서울지방법원에서 평판 판사들이 부장 판사들에게 한 달에 합의부 사건은 2~3건만 선고만 쓰는 판사들이 배석 판사가 쓴 판결문 수정은 한 번만 할 것. 참 이러니 배석 판사가 판결문을 써놓으면 고치지 말라 이거 자기 힘드니까. 아니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가. 좋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나하고 상관없어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라고. 이런 꼴을. 판결문 수정은 한 번만 할 것. 그래서 배석 판사와의 합의는 참 미치는 거지. 일주일에 2번만 할 것. 물론 그러니 뭐 주심 판사라고 해도 참 배석 판사도 주심 판사가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석 판사나 뭐 주심 판사나 뭐 자격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 보면은 새 판사를 뭐 경력 대동 소위 뭐 이런 경력 대동 판사 뭐 이런 것도 넣기도 하는데 넣든 안 했든 주심 판사 배석 판사에서도 앞으로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맞먹자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법부가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질서를 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듣는데 지금 국방부는 어디 지금 전부 다 개판이 돼버린 상황인 거죠.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또 기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부임 초기 한 달에 5~6건씩 선고를 하려고 진도를 뺐더니 어느 순간 후배 판사들로부터 뭐 벙커 피해야 할 선배 판사라고 찍혔더라. 의욕질을 하려는 판사는 모난돌로 찍혀 정맞는 분위기. 이런 개판이 돼버렸어요 사법부가. 뭐 어디는 안 그렇겠어요. 모든 나라의 기강이 질서가 이렇게 무너져서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경찰 무섭게 안 보죠. 경찰을 경찰로 보니까 이런 멀쩡한 대통령을 내쫓고 이렇게 온 나라의 위계 질서가 무너진 이런 상황이에요. 참 여전히 결론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라요. 박 대통령의 석방, 사면 뭐 박 대통령이 빨리 나오셔야 되겠죠. 사면이라는 말을 저도 쓰고 싶진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것들이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사면이라고 말을 하니까 사면이라는 말을 쓸 때는 박 대통령한테 부여된 추징금과 벌금을 모두 없애야 되는 거죠.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그 사지에 가보겠습니다. 그 박 대통령 사지 바로 건너편 앞에 그 건물을 지려고 펜스를 쳐놨는데 아무런 그 건축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것이 저도 계속 마음에 걸려요. 정말 저것들이 그거를 사서 그 등기부 등본은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이. 저거를 정말 매입을 해서 부시고 있는가. 혹시라도 박 대통령을 위한 그 경호를 위해서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을 제가 그때 하여튼 뭐 건축에 대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캥기고는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박 대통령 집에 부과된 벌금과 추징금을 다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면이라는 말을 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더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그 날짜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저도 물론 그 작년 12월 말에 이낙연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뭐 1월 1일로 하기는 너무 늦었고 혹시라도 구정 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때 안 되는 걸 보고 날짜에 대한 의미는 전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일절이고 뭐 4월 10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기대를 접었어요. 그리고 8월 15일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응? 제가 생각한다면 혹시라도 박 대통령을 가장 또 비참하게 만들 그때의 뭐 공회로 들어가는 그 시기를 생각했었고 그렇지 않는다면 뭐 정말 집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후에 기간을 다 채우고 내년 때까지 뭐 문재인은 내몰라라 이런 어쩌면 또 자기 흉묘로 된 어떤 인간한테 그래 네가 좀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버려둘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날짜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 석방도 뭐 많은 유튜브에 말한 그런 날짜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우리가 그 설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도 우리 공화당의 진심을 몰라주고 참 우리 공화당을 씹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면서 어디로 뭉쳐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저런 인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지독해지고 더 정말 악랄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를 악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투쟁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참 그러면서 박 대통령 조원진 대표의 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사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이 참 어렵죠. 조원진 대표가 참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빨리 뭐를 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정병철 선생님은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너무나 상황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4년 동안 싸워왔었고 우리가 정당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뭐라고 얘기하든 뭐 우리 정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뭐 늦어서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우리가 조 대표가 그런 선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투쟁 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